안녕하세요. 지극정성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업무 수행 일지의 첫 번째 시간으로 흐름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흐름을 어떻게 잡느냐? 자,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욕구 조사를 하고요. 욕구 조사를 토대로 급여 제공 계획이 나오는 거고, 계획을 통해로 이제 저희가 계획대로 요양사 선생님께서 잘 하시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는 게 업무 수행 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면 제가 또 PT를 띄워놨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낙상 위험도 평가인데 그 수급자분이 이땡땡 어르신이시고요. 이분은 80자 이상이라서 3점, 혼란스러워서 4점, 배변 실금 4점, 기타 쭉 점수를 매겼더니 24점이셔가지고 낙상 위험도가 11점 이상이라 아주 높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021년 1월 15일날 작성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급여 제공 계획이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도 평가와 욕구 조사를 통해서 급여 제공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획 이전 날짜로 나와야 됩니다. 계획 이전 날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작성자명은 김땡땡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작성하셨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욕창 위험도 평가는 감각 인지 정도가 3점, 습기 여부 4점, 항상 침대에 누워있음 1점, 움직임이 제한됨 2점, 영양 상태가 부족함 2점, 마찰력과 응집력 1점, 그래서 합계가 13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간 위험도 정도가 있네요. 욕창 위험도가. 날짜는 2021년 1월 15일 같은 날짜시고, 작성자명은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KMMSE 수급자 어르신 같으시고, 시간 지남력 몇 년, 몇 월, 며칠 대답을 잘 하셨고요. 그래서 대답 잘 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점수를 드리는 거고, 대답에 틀리신 거에 대해서는 빵점이 가는 거고요. 뭐 요일 맞추셨고, 계절, 뭐 한국, 뭐 경기도, 기타 이렇게 맞히신 거는 점수를 드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주셔서 11점이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신 게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는 다들 뭐 작성을 어려워하시진 않으세요. 체크하셔서 점수 매기시면 되는 거라 크게 뭐 어려워하시진 않고요. 문제는 욕구 사정을 작성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자, 욕구 조사, 욕구 사정 기록지를 보시게 되면 작성일은 같은 날짜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작성자는 같은 사회복지사분이 작성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신체 상태를 보시면, 신체 상태가 자립이 가능하면 동그라미,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세모, 완전 도움은 X입니다. 그러면 신체 상태에서 이 네모 박스가 중요한데요. 네모 박스는 판단 근거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판단 근거. 근데 판단 근거가 X, 세모 들어간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만 작성하면 되지, 자립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 근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땡땡땡땡땡 이렇게 짝대기로 해놨는데, 사실 서술형으로 쓰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보면, 자, 낙상 위험도 평가 24점과 욕창 위험도 13점으로 보아 신체 상태 전반적인 수행력에 도움이 필요함, 이렇게 됐죠. 어떠세요? 앞에 위험도 평가 근거로 작성했다고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의복 및 식기, 이동, 배변 도움이 X가 표시되는 거는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이거 뭐 강의할 때 쓴 자료라서 좀 수급자 상황에 맞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지 근력 저하로 목욕 시 부분 도움이 필요함, 이렇게만 적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게 좋은 거죠. 하지 근력이 저하가 되면 목욕탕까지 가시기가 힘드실 거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시면서 뭔가 지탱해서 서 있으시기가 힘드실 거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그분에 맞는 그 상황을 서술로 작성해 주시는 게 판단 근거에 좋습니다. 네, 꼭 그렇게 작성하시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 질병 상태는 당뇨, 지금 당뇨, 협시증, 그 다음 뭐 기타 척추질환, 치매, 파킨슨, 전립선 비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령은 뭐 예전에 그 질병 받으셨던, 그런 판정 받으셨던 그 근거를 작성을 하시거나 약을 드시는 거를 근거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인지 상태로는, 인지 상태가 진압력, 기억력, 주의식 및 계산, 판단력이 문제가 있다는 게 표시가 되셨으면 이 판단 근거로
인지검사 KMMSE 11점, 인지기능 검사 결과 요렇다. 어떠세요? 자, 위험도 평가를 통한 그 근거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묻혀 놓으십시오. 앞에 했던 것들을 욕구 조사할 때 판단 근거로 묻혀주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강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도 판단 근거에서도 어떤 뭐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잘 못하셨던 그런 상황 자체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 보통, 대부분 이해 못한다, 간혹 어눌한 말씀을 하신다, 이런 부분도 판단 근거로 뭐 의사소통에 반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런 것보다 어떻게 적으라고요?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서 무슨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대답하신 걸로 보아? 이렇다. 우리가 실제로 가서 욕구 조사한 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너무 이렇게 확확 티를 내시라는 거죠. 좋습니다. 영양 상태도 불량, 연하곤란, 경간식, 사용불가, 정상. 이것도 판단 근거도 어떤 식사를 하시는 걸로 보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간식으로 시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그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서 서술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족 및 환경도 체크하셔서 그분에 맞는 가정환경을 조사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자원이용 욕구. 이분께서는 그 병원을 20년간 이용하셔가지고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셔야 돼서 방문 요양하시면서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를 좀 동행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판단 근거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수급자 욕구를 봐서 제가 위험도 평가와 이제 욕구 조사의 목적, 욕구 조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경 중에 수급자 욕구는 뭐냐라는 거죠. 수급자 이분께서는 와상 상태셔서 전반적인 케어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고, 그리고 병원 동행 욕구가 있으셨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육 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욕구가 있으셔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총평. 총평은 뭐 장기 요양 수급자 2등급으로 신체 기능 저하로 해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거나 병원 동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병원 비행이든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목욕에 대한 욕구를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비스 계획을 세워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대한 교육만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기관 내서는 요양 서비스와 공동의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총평을 써놨는데요. 이렇게 써시는 것도 좋고요. 막 총평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그 신체 상태 검사한 거, 질병 상태 검사한 거, 인지 상태 검사한 거, 이런 거를 한두 줄로 요약을 쭉 해주셔가지고 쭉 작성해 주셔서, 이래서 우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도 보세요. 날짜가 작성일자 15일 이후 16일 날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짜이거나 그 이후 날짜로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작성일자가. 그래서 좀 앞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 1회 몇 회가 필요하고 주에 몇 회가 필요하고 월에 몇 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앞 영상에서 어떤 욕구 조사할 때 주 3회 정도 묘양 서비스, 목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면 어떠세요? 급여 제공 계획하고 욕구 조사하는 부분하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주 1회 목욕이 필요하다, 월 주 1회 뭐가 필요하다, 1 몇 회가 필요하다, 이런 등의 내용은 이제 급여 제공 계획으로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제 저희가 요양사 선생님께 이 계획대로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업무 수행 일지의 제가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보이세요? 욕구 사정 할 때 신체, 질병, 인지, 의사, 가족 및 환경 종합. 네, 앞에서 봤던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르신들이 욕구가 크게 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의 큰 뼈는, 큰 테두리,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은 써주세요. 여기 욕구 사정에 이 욕구 조사를 할 때 쭉 써주시고, 그 매달 조금씩 달라주는 거를 넣고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 욕구 조사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획이 이 신체 상태가 불편하면 어떻게 모시겠다는 계획이 세워야 되는 거고, 인지가 불편하다 그러면 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 방법은 자, 당장 식사하는 거, 인지활동은 인지자금 활동하고 이렇게 하겠다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요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5등급 어르신이 작성하시는 거고, 보호자 상담은 뭐 3시간이 아니라 그 당월에 상담을 해봤더니 4시간 이상의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뭐 병원 동행할 때 내가 혼자 가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 목욕하는 거는 좀 만족을 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보호 상담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급여 적용 계획에 세웠던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 취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볼게요. 신체 활동. 최근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팔과 엉덩이 골반 부위를 다치셨다. 그리고 당뇨약에서 주기적 약이 복용된다. 학습 욕구가 강하다. 감정적 대처에 대한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울증 증세가 있다. 요리를 좋아해서 항상 같이 좀 장을 보러 나가려고 나간다. 집에서 개를 키워서 주변을 산책을 한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 조울증 문제 확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루틴하게 딱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으로 딱 적어놨는데, 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좀 작성해 주시기 원합니다. 뭐 집에서 키우는 개와 함께 집 주변 이런 게 좀 디테일이고, 화장실 낙상사고가 있다는 이런 게 좀 디테일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위에서 볼게요. 화장실에서 낙상사고 파여운데 골반 부위를 다쳤으니 우리는 이동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해서 용품들을 배치를 할 거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약 복용할 수 있도록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수급자가 학습 욕구가 강하니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감정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한테 상담 팁을 좀 드렸다라는 뜻이지. 네, 조울증이 계시니까 네, 어르신들한테 그 상황에 맞게 요양사 선생님이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정서 지원을 알려드렸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장 보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런 음식 좋아하시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사한테 좀 조치를 취했다고 하거나, 개인활동, 자극 지원 자원 이렇게 위에서 확인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 취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많잖아요. 확인하고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한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뽑으셔가지고 2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셔도 충분합니다. 되셨죠? 네, 업무 수행일지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양식은 원케어 카페에 요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문희 씨는 2021년 5월 31일 16시부터 16시 30분인데 20분 이상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20분 이상을 방문하셔야지 모니터링 그 평가하는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방문 담당자 서명, 기관명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업무 수행 일지 작성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안내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찍으면서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그 사례에 대한 뭐 이런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료 요청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원케어 카페에 앞에 영상을 한꺼번에 제가 정리해서 막 올려드리는 시간이 뭐 최대한 짧게 할 테니까 원케어 카페에서 앞에 영상의 자료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수행 일지는 제가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앞에 있는 흐름을 잡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2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가서 상담한 티를 좀 내셔라 라는 거를 강추합니다. 강추. 그러니까 상담한 티를 냈다는 거는 저희가 그 어르신은 저희가 공담분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가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 자체는 네, 서류에서 남겨놔야 되는데, 그 서류에서 남겨놓을 수 있는 거에 뭐라고요? 업무 수행 일지입니다. 업무 수행 일지. 그러니까 가서 티를 내려면 우리가 가서 확인한 사항, 조치한 사항을 그 상황과 그 정황과 어르신에 맞게 우리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 되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